네, 안녕하세요. 비트벌스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 영상 하나만 보고 갑자기 극단적으로 포지션을 바꾸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막 때려받고, 뭐 있던 주식 다 밀어버리고 비트코인 때려받고, 이런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 그 극단적인 포지션 변화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시고 이제 재정 고문과 상의 후에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일개 유튜버 얘기 듣고 움직이시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저축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왜 할까요? 나중에 쓰려고. 근데 뭐 이게 되게 웃긴 얘기지만, 나중에 쓰려고라는 말을 풀어보면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쓰려고 저축을 하는 거겠죠. 저축이라 하면 뭐 돈을 저축할 수도 있고, 금을 저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통조림 같은 걸 저축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저축이란 걸 할 수 있다. 근데 일단 나중에 쓰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현재 에너지를 미래로 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를 미래로 온전히 보내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에너지라는 것을 한글로 하면은 구매력이라고 하는데, 이 구매력을 온전히 미래로 보내줄 수 있어야 되고, 자, 이 보내고 나서도 그 내가 사용하는 시점에 내 구매력이라는 걸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구매력 저장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어요. 뭐 한글로 풀으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자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뭐 사용하는 집, 깨끗한 옷, 뭐 따뜻한 물, 맛있는 음식, 모든 게 공짜가 아닙니다. 다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돼요. 자, 프리덤 이스 나 프리,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은 박탈당하는 거예요. 따뜻한 옷, 따뜻한 집, 뭐 깨끗한 옷, 맛있는 음식, 깨끗한 물 다 지불하지 못하면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축이라는 걸 반드시 해놔야 돼요.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을 때 저축을 해놓고, 이 저축하는 걸 바탕으로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탈당합니다. 공짜가 아니니까요. 자, 일단 뭐 오케이, 뭐 저축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뭐 알겠어. 근데 일단 저축을 하려면은 잉여 생산물이란 게 있어야 저축이 가능해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생활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남는 거 하나도 없죠. 잉여 생산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저축 자체가 안 되죠.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저축 이런 거 하려면 잉여 생산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잉여 생산물은 뭐 똑같은 말인데 부가가치랑 비례를 해요. 내 소득은, 내 월급은 내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와 비례한다. 뭐 말이 부가가치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부가가치라고 하면 그냥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도 가치를 만드는 게 되는 것이고, 뭐 청소부를 한다면은 내 청소를 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효용을 줬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득 증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잉여 생산물이 있어야 저축을 하든 뭐 좋은 걸 사서 미래를 보내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이 벌어야 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비트코인 얘기 하나도 안 나왔죠.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벌어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세 개를 적었어요. 1번 배당주, 2번 투잡, 쓰리잡, 3번 몸값 높이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왜 제가 세 가지를 적었냐면은, 제가 이제 경험해본 거 세 가지를 적은 거고, 몸값 높이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오렌지 색깔을 넣었습니다. 일단 1번 배당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예요. 사라는 매수 추천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맥커리 인프라라는 한국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이 있습니다. 뭐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뭐 투자 추천이 아니니까 직접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아무튼 이 주식이 오늘 기준으로 1,950원인가 그 정도 한데 그냥 11,000원이나 가정하겠습니다. 11,000원짜리 이 맥커리 인프라 주식을 사면은 2024년 기준으로 760원의 배당금이 지급됐어요. 자, 11,000원짜리 주식 사면은 760원을 준다. 뭐 배당률 나쁘지 않죠. 자, 이 배당주 하나 사면은 11,000원짜리 투자하면은 내 연봉이 760원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한 만주 정도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주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 연봉이 760만 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만주하면 1억 1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1억 1천만 원, 이 현실적인 직장인이 금융자산 1억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머니 트레이더 김경필님께서 뭐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한 165만 원 그 정도를 모아야, 5년을 모아야 1억이 달성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직장인이 진짜 빡세게 모아봐야 5년은 걸린다. 물론 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금방금방 모으시겠지만 현실적인 뭐 월급 한 300만 원 언저리 받는 직장인분들은 5년은 걸린다. 5년 모아야 연봉 760만 원 오르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사이 계속 살면서 복리로 늘어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인데 그 복리 효과 믿고 계속 뭐 세월을 몽땅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택과 집중이란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목표가 뭔가? 이 소득을 가지고 미래로 보내줄 수 있는 자산을 사기 위해서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배당주였던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높이려고 배당주를 사버리면은 그 구매력을 지킬 수 있는 우량 자산을 살 수가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뭐 배당주가 구매력을 지켜주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죠. 일단은 뭐 업황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하고 배당 지급이 지속 가능할까, 그리고 유상증자, 그리고 지배구조에 따른 제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구조, 이런 식으로 뭐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를 생각했죠. 내가 최종적으로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 내가 모으는 이유는 그냥 지금 내 구매력을 미래로 보내기 위함이지 단순히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제가 지금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현금 흐름이 있으면 좋은데 막 엄청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면 저도 배당주를 고민을 해볼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배당주 투자가 옳지 않다 생각을 해서 뭐 밀어버린 지 좀 된 상태입니다. 밀어버리고 전부 최종 목표인 강남 땅 비트코인에 투입이 된 상태고요. 자, 2번 투잡 쓰리잡. 이 투잡 쓰리잡 제 본업이 아니라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이제 다른 일을 해보는 건데, 지금 제가 뭐 배달, 청소, 일용직 알바, 블로그, 에어비앤비 스토어 이런 거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제가 왜 적었냐면은 비하가 아니고 제가 해본 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해보고 공부해보고 이제 투자를 이제 고민까지 했던, 조사까지 했던 내용만 적어놓은 거고,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아무튼 배달 한번 따져보자고요. 배달 일단 걸어서도 할 수 있고, 뭐 배달의 민족 어플이나 쿠팡이츠 같은 거 깔면은 걸어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걸어서 할 수 있고, 그냥 자전거, 동네가 아니고 뭐 동네 남의 거 쓰면 별도죠. 내 거 자전거, 내 자전거 써도 되고, 조금 더 돈 욕심이 나면 전기 자전거 하나 투자해서 배달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오토바이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위험해서 안 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전기 자전거까지만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 보고요. 그리고 청소, 요즘은 당근마켓에 알바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돈 내고 광고해야 되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처음에 당근마켓 생겼을 때는 그냥 매물에다가 청소해드립니다 하면은 연락이 꽤 왔었어요. 뭐 화장실 청소해드립니다 하고 돈 몇만 원 받고, 아니 집 청소 전체적으로 해드립니다 몇만 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청소 같은 것도 할 수 있었고, 일용직 알바, 인력사무소 가면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력사무소를 가든가 아니면 인력사무소 가서 일을 공장 가요. 공사장은 또 연락처 안 주는데 공장 같은 데 가면은 일 진짜 기똥차게 하면은 사장님한테 연락처나 명함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은 언제든 불러달라 하면은 연락이 가끔 와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한 2번 까잖아요, 다시 연락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화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그 단점이 있긴 한데, 아무튼 어디까지 뭐하다 여기까지 왔죠. 아무튼 배달이든 청소든 일용직 알바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내 지금 투자하는 스토리 같은 거 블로그에 적으면서 뭐 인플루언서랑 도전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라고 저도 이제 공부만 하고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모르는데, 어쨌든 공간을 빌려서 이쁘게 꾸민 다음에 사람들한테 임대를 내주는 거죠. 에어비앤비, 파티룸, 어쨌든 그런 거 할 수가 있고, 뭐 스마트 스토어, 중국에서 뭐든 떼와서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물건을 싸게 조달할 수 있으면은 내 스토어에 올려놓고 내가 사람들 주문 받아서 구분해서 바로 쏘고, 그런 식으로 스토어도 운영할 수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추가 소득이 발생된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일을 하면은 일단 돈이 벌리니까 재밌어요. 일단 그 재밌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추가 소득이 만들어지면서 재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일종의 이직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뭐 불만족스럽다기보다는 언젠가는 그만둬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사장이 아닌 이상 나는 그만둬야 돼요. 내가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은 지금 조금씩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한번 해보면서 내가 어떤 거에 재미를 느끼고 어떤 거에 재능이 있고 이런 걸 좀 알아가면서 한번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장점이 있다
보는데 대신 단점은 이 행동을 뇌 끄고 해버리면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뇌 끄고 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이란 걸 하면서 해야 돼요. 배달을 하더라도 뭐 길이 이 길로 가면 좀 더 빨라지고 이 길로 가면 좀 느리고 이 음식점은 뭐 음식 빨리 나오고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적되는 일을 해야지 뇌 끄고 해버리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사업체를 오픈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뭐 잘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돈이 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돈이 되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게 전 생각보다 저는 솔직히 고통스러웠어요. 바로바로 막 돈 쭉쭉 벌릴 줄 알았는데 투자된 돈은 있지 당장 돈은 안 되지 이러니까 조금 뭐 괴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리고 또 세 번째 몸값 높이기 가장 어려운 거죠. 이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소홀히 했어요. 소홀히 했는데 이 몸값 높이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어렵고 중요한 만큼 이거에 에너지 집중 투자해야 된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뭘 해야 몸값을 높일 수 있을까? 일단 저희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두 가지 사례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로는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셔가지고 그 책을 바탕으로 강연을 다니시더라고요. 뭐 자주 다니시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강연을 다니면서 강연료라는 추가 소득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직장 다니면서 내 직장 스토리 책으로 써가지고 강연 썰 한번 싹 풀어주면 돈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에서 뭐 간단하게 뭐 교육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 교육을 해주면 또 돈을 줘요. 내가 하는 일에서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해주고 교육 자료 내가 만들어서 설명해주면은 돈을 준다. 이것도 괜찮은 몸값 높이는 방법이죠. 뭐 강의 스킬도 있을 테고 강의 자료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내 몸값을 높이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뭐 은퇴하고 써먹을 수 만한 자격증을 따거나 뭐 아무튼 그런 식이 있을 텐데 또 반대 경우도 있겠죠. 쓸데없는데 몸값을 높인다는 가정하에 쓸데없는데 돈 투자하는 거.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게차를 몰 일이 없는데 지게차 자격증을 딴다. 아니면은 뭐 내가 선박을 몰 일이 없는데 선박 자격증을 딴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얼추 견적이 나오잖아요. 지게차 자격증이 그때 당시 막 필요해서 지게차 자격증을 따. 그리고 막 지게차 기똥차게 하는 연습을 막 하고 그러면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자격증만 따고 장롱면허로 냅두고 면은 저는 이걸 못 하려고 따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진급 가산점이 있어서 딴다 뭐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별로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뭐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 얘기 하려고 뭐 질질 끌었네요. 가장 이제 직장인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된다. 근데 이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건데 더 버는 방법만 말씀드렸는데 덜 쓰는 거 절약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죠.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당연해서 말씀 안 드렸어야 당연히 덜 써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카페라떼 같은 거를 즐겨 먹는다면은 카페라떼보다 아메리카노 좀 더 싸잖아요. 그냥 아메리카노 먹고 아메리카노 먹을 돈도 그냥 카누 타서 드세요. 그런 식으로 커피값도 아끼고 편의점에서 습관적으로 담배랑 뭐 초코바 같은 거 같이 샀으면은 담배만 사세요. 담배만 사시고 뭐 아니면 담배도 이참에 끊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절약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냥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버는 거에 대한 투자는 진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면 잉여 생산물을 우리는 가치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건데 잉여 생산물이 없으면은 가치 있는 자산으로 바꾸지도 못해요. 지금 내 멘탈이 뭐 이재용급 뭐 일론 머스크급 멘탈이어도 가처분 소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버는 거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소득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몸값 높이는 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내 직장 생활을 뭐 적어가지고 뭐 책을 쓴다든가 뭐 저도 못 하고 있으니까 뭐 제가 뭐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뭐 교육 같은 거 나갈 수 있으면은 교육 스킬 같은 거 연마해서 교육을 다닌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사장님이 너가 외국 바이어랑 소통해서 일감 따오면은 월급 연봉 뭐 얼마 올려줄게 하면은 영어 공부가 또 돈 버는 스킬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몸값을 올리는데 적극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부업이다. 부업을 뭘 하냐면은 내가 평생 이 회사에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사장인 경우는 다르지만 사장이 아니면은 평생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 나가서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을 할 때 내가 뭘 재밌어 하는지 그런 걸 한번 알기 위해서 전 부업이란 걸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왜 그만두고 뭔가 해보고 싶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 해보고 싶다.
식당 해보고 싶으면은 갑자기 뭐 교촌치킨 차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안 차려봤으니까 뭐 저도 발언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영끌해가지고 교촌치킨 차리고 그러면 그런 것보다 식당 알바 돈 안 받을 테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식당 좀 알바 해보고 좀 경력 쌓이면은 사장님인데 저 이제 얼추 일도 할 줄 아는데 돈 받고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하면서 돈 받고 알바도 해보고, 얼추 좀 느낌 왔으면은 뭐 푸드트럭 포터 하나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밥차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자 내가지고 밥차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스몰 비즈니스 느낌으로 부업을 해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너무 극단적으로 한 큐의 포지션을 바꾸는 거는 좋지 않다 생각을 해요. 항상 돌아올 길이 있어야 뭔가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그냥 배수진을 쳐버리는 거는, 자 배수진을 치면은 성공하거나 그 뒤에 강물 빠져 죽거나 둘 중 하나죠. 인생은 그렇게 배수진을 치는 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자, 4번으로는 이거를 반복해야 된다. 가처분 소득을 높일 궁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몸값 높이는 거에 대한 투자, 그리고 부업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이제 비트코인 모아봐야 저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의미 있는 수량을 모을 수가 없다. 뭐 당연히 저는 이제 DCA라고 월급 같은 거 꾸준히 모으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기간 모아야 이제 의미 있는 수량이 될 텐데, 우리는 하루 이틀 모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지 말고 장기간 모으는 것처럼 그냥 꾸준하게 한 달에 40만 원이라도 꾸준하게 모으는 걸 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일희일비라고 하죠. 뭐 주가가 오르면 막 좋고, 주가 떨어지면 막 슬프고, 그런 식으로 감정의 동요가 있으면은 저는 오래 투자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막 올라도 안 좋아하려고 노력해요. 그냥 감정의 동요가 없게, 그리고 내려도 감정의 동요가 없게 노력합니다. 내리는 거에 대한 감정 동요는 이제 거의 없는데, 오르면은 좀 기분 좋긴 해요. 그래서 그걸 좀 조절해야 돼.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일희일비 하지 말고 감정적 동요가 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강아지랑 놀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그냥 직장생활 1인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이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최소 5년 이상 이제 평생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행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전략 구성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비트벌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